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대 문명 중에서 저번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인도 문명과 그리고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은 여기 인더스강을 주변으로 발달했던 문명이 인도계 문명입니다. 이 인도란 말도 인더스강이라는 데서 나온 게 인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 인도 문명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인더스강 이쪽 주변에는 원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도 문명에는 드라비다족이 이게 원주민으로 이게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요 위쪽에서 이 아리아인이 이 공격해서 이 인더스강 유역을 점령을 했어요. 아리아인이 이 드라비다족을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리아인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네. 철기 문화를 가진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족을 정복해서 지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라비다족은 이쪽에 또 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 강이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역시 아리아인들도 또 같이 따라서 이렇게 겐지스 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역시 이제 아리아인들은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걸 만들고 브라만교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이 카스트 제도, 브라만교. 그리고 이 인도 문명은 바로 옆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도 문명과 서로 왕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도 문명에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해서는 이 인도 문명에서는 어떤 그런 강력한 왕이라는 그런 존재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 인도에서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카스트 제도인데 카스트 제도는 4개의 등급으로 신분 계층이 엄격한 신분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죠.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이 바이샤. 그 다음이 수드라라고 하고 이 브라만은 주로 제사를 담당했어요. 제사 담당.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정치와 군인들이 그 다음 단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바이샤에서는 농민, 상인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수드라는 노예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요 아래층 지방이 바로 이제 이게 이 드라비다족이고요. 네, 요 위에 쪽에 있던 그런 계층들이 아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4개 계급 외에 밑에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불가촉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촉감 만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만져서도 안 되는 다이어서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까지도 보면 이 인도에서는 이 몇천 년을 이어온 이런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요 이제 이 하층민들은 아직도 보면 그런 좀 불평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제 이런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없어져야겠죠. 물론 아주 몇천 년을 이어온 어떤 그런 인도만의 그런 이 관습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아까 말한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드족 원주민들을 이렇게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분 제도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이게 브라만교를 이렇게 믿었어요. 브라만교를 갖다가 믿었는데 이제 이 브라만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좀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 사상. 이게 윤회 사상인데 윤회란 말이 이렇게 뭐냐고 하면 윤회라는 거는 윤은 바퀴를 말합니다. 바퀴. 이런 수레바퀴 있잖아요. 이렇게 수레바퀴를 말하고 회는 회전한다, 돈다는 의미입니다. 돈다, 회전한다, 돈다는 의미. 즉, 이 윤회 사상은 뭐냐 그러면 이 인간들은 이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고 나서 또 다음 세상에서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전생이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전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전생, 지금 이 세상, 다음 세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뭐냐면 이런 이렇게 이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를 이용해서 이 윤회 사상을 전파하는데, 즉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지배하는 거는 내가 전생에 내가 아주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지배를 우리한테 받는 거는 전생에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배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윤회 사상이라는 게 이게 브라만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이게 인도 문명은 역시 그때 우리가 이집트도 보면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인도 문명도 역시 상형 문자를 사용해요. 상형 문자, 네, 그림 문자라고 했죠, 그죠? 그림 문자, 그리고 이제 인장이라는 걸 사용해요. 인장이 뭐냐면 일종의 도장이에요. 도장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이 발달했어요.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상업이 발달했는데 인도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서로 이렇게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이 인도에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이게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근대에 와가지고 이 인도 쪽에 그런 인도 문명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한 유적지를 발견해냈는데 그 유적지가 바로 하라파라는 곳과 모헨조다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유적지를 발견한 순간 이 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주 어떤 그런 계획된 어떤 이제 도시의 터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는 공중 목욕탕도 있고 또
또 심지어는 상수도, 하수도의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즉 말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한 물을 갖다가 각 사람들이 사는 각 집에다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집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뭐 설거지하는 물, 뭐 오줌 싼 물, 똥 싼 물들은 그렇게 오염된 물을 또 다시금 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길가에 하수구를 파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오염된 물이 흘러 나가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냄새가 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아주 위생적인 그러한 시설들이 바로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이런 데서 발견이 그게 발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문명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때 이집트 이렇게 문명에서도 이렇게 상형 문자가 나왔는데 이 이집트에 있는 상형 문자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해석될 수 있었어요. 해석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인도 문명에 있는 상형 문자는 아직도 그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많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조금 비밀로 쌓여 있는 문명이 인도 문명입니다. 근데 이집트 문명은 어떻게 해서 이게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되었냐 그러면 이 나폴레옹 전쟁 때 아무튼 이 어떤 이 이집트 어떤 지역에 이게 나폴레옹의 어떤 그런 그 군대가 갔었어요. 군대 갔었는데 이게 예, 아무튼 어떠한 이제 이게 석판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석판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언제 석판에 보니까 고대 그리스 문자와 또 이렇게 뭐 아무튼 이게 세 가지의 언어가 이렇게 적힌 그런 석판이 발견됐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글자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상형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오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걸 해석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보고 이 그림 문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비석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역시 중국 문명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중국에는 여기 상나라라고 있었어요. 상나라라고 있었는데요. 이걸 예전에는 은나라라고 했어요. 은나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이게 이제 상나라라고 많이 쓰여집니다. 상나라가 있었고요. 얘가 황하공 주변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주나라라고 이게 이제 상나라를 정복하고 주나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나라는 황하공 주변이었고요. 이 이제 주나라는 더 상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가지고 요 아래쪽에 보면 양쯔강이라고 있습니다. 양쯔강. 이 이제 양쯔강까지 다시 볼게요. 양쯔강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주나라에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나라에서는 이게 봉건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주나라는 대표적인 게 봉건제도. 이게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한 봉건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이게 봉건제도란 말이
크게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 중국, 고대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 제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두 개 이제가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봉건 제도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왕이 제후들, 즉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땅을 준 대가로 그 땅을 받은 밑에 제후들이나 신하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 왕이 원할 때, 왕이 요청할 때 군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제후들이 있어요. 제후.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의 이 봉건제도의 특징은 이 제후들을 누구를 임명했냐 그러면 주로 이 왕의 친척들, 피가 섞인 그런 혈연 관계의 친척들에게 이게 그걸 제후들에게 줬다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주나라를 세울 때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을 이제 공신들이라고 하는데, 주로 아무튼 이 혈연 관계가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뭘 주냐 그러면 땅을 줍니다. 땅. 네? 이렇게 땅을 주고 그 제후들이 한테 그 지역을, 자기가 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후들은 왕에게 뭘 주느냐 하면 세금을,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그때는 주로 곡식이겠죠. 곡식을 바치고 왕이 요구할 때 군사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를 보내주는 이러한 어떤 그런 관계를 봉건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 제도. 이해하겠죠? 예.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상나라도, 이게 중국 문명, 즉 상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중국 문명도 이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재정일치 알죠, 그죠? 제사와 정치를 함께 한 사람이 지내는 거, 이렇게 재정일치의 그런 사회였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늘신에게 이제 점을 쳐서 그거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늘에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이렇게 이 점을 쳐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중국 문명에서 점 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갑골문자라는 게 나옵니다. 갑골문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제 갑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갑옷 있잖아요. 갑옷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자기를 전쟁할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단단한 튼튼한 옷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은 뼈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때 뭐냐면 이제 그런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이거는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또는 이제 동물의 뼈 등을 이렇게 뼈등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게 칼로 그걸 어떠한 형태를 그냥 새겨요. 이렇게 새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게 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 높은 열에 의해 가지고 그 새긴 금들이 쩍쩍쩍쩍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진 형태를 보고 이 왕이 그 형태를 보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올해 농사가 어떻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다, 지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디서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점을 쳐서 그걸 이제 점을 이제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이 100% 이제 맞는 건 아니겠죠? 100%는 안 맞았죠, 그죠? 당연히 안 맞겠죠? 안 맞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점에 쳐서 맞은 거는 맞은 것대로 기록을 하고 틀린 거는 틀린 것대로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에
거북이의 등껍질과 동물뼈에 그게 갈라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갑골 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쳐서 그러니까 점을 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자죠. 이걸 갑골 문자라고 하고, 이 갑골 문자가 바로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중국 한자 알죠? 중국 한자의 기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모님 우리가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뭐 또 그 외에도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고요. 이 4대 문명 외에도 이 당시에 또 다른 어떤 문명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있었는데,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이라 했잖아요.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누구한테 멸망했다 그랬죠? 철기를 가진 히타이트인들한테 멸망했다 했잖아요. 이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히타이트 문명. 이 이제 히타이트 문명은 아까 철기를 가졌다 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지방이라는 거는 어떤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엔트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 유럽이나 이쪽에 서쪽에서 볼 때는 이게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어떤 그러한 나라들이 가진 걸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고 해요. 즉 이제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되고 뭐 서아시아 이렇게 뭐 이쪽에 서아시아 이쪽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렇게 뭐 피니키아, 헤브라이, 이집트 뭐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오리엔트라고 해요. 아무튼 이 오리엔트 쪽에 철기 문화를 전파합니다. 철기 문화 전파했던 게 이제 히타이트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주 군사력이 강력했어요. 이 청동기로서는 이 무기를 가진 것과 철기 무기는 서로 싸움이 안 될 정도로 이 철기는 아주 단단한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히타이트 문명은 철기 무기와 전차, 철로 된 전차 등으로 이렇게 바빌로니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또 하나 이제 피니키아 문명이라고 있어요. 피니키아 문명이란 거는 뭐냐면 저기 이제 지중해 안쪽에 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는 게 이제 피니키아인데 피니키아 문명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이 유럽을 그러니까 이 유럽이 감싸고 있는 바다가 이렇게 지중해인데 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이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이 식민지도 건설합니다. 네. 그리고 이 특히 페니키아 문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페니키아 여기 보면 페니키아 문자라는 게 있어요. 페니키아 문자. 이 페니키아 문자가 바로 오늘날의 그런 알파벳의 기원이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쪽 페니키아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을 이 그리스 쪽에다가 여기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쪽에다가 또 전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헤브라이 문명이라고 있어요. 헤브라이 문명. 요 안쪽 이 지중해 제일 안쪽이 이쪽이 이게 헤브라이 지역인데 헤브라이 문명이라고 있어요. 헤브라이 문명. 헤브라이 문명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는 유대교를 믿는 즉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이렇게 믿고 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족 중에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사상과 역시 이게 유대교 때문이죠. 유대교,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그리고 이러한 이 유대교는 일단 이제 이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유럽의 어떤 아주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되는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아라비아 반도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유대교는 실제로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한 뿌리예요. 이렇게 한 뿌리고 이렇게 똑같이 다 구약 성서의 내용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런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모세가 어떤 이제 이집트에 있는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시킨다. 이런 어떤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그런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다 자기들의 그런 경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냥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유대교가 믿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고요. 여호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교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은 알라. 이렇게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 신들은 다 똑같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온 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이렇게 이 헤브라이 문명은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솔로몬 왕도 아시죠? 그 솔로몬 왕 때 아주 전성기를 갖다가 누렸고, 이스라엘 왕국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또 아쉬운 이게 내분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요. 네. 이렇게 이런 헤브라이 문명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 거는 이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인도 문명은 이렇게 어떻게 인더스강 유역에서 나와서 인더스 문명. 네, 그리고 원래는 원주민들이 드라비다족이 원주민을 살고 있었는데, 철기를 가진 아레아인들이 드라비다족을 침입해서 인도를 점령했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따른 카스트 제도란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런 브라만,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윤회 사상, 서로 돌고 돈다.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는 너희들이 불만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이 상업이 발달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서로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이 상형 문자, 그림 문자가 있었고, 인장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인도의 상형 문자는 많이 해석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인도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원중 목욕탕이나 그런 이제 상하수도 시설, 아주 현대적인 상하수도 이렇게 시설들이 유적지가 발견돼 가지고 아주 높은 문명을 가진 그런 이렇게 인도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에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걸 우리가 황하강 주변에서 황하 문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최근에 발굴된 걸 보니까 꼭 굳이 항아 주변에도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 중국 전역 강 주변으로 고대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중국 문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중국 문명에는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상나라가 한강강 주변에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게 주나라가 있는데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했고, 이 양쯔강, 아래쪽 양쯔강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나라에는 봉건 제도라는 게 있었다.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 제도가 있는데, 이게 봉건 제도가 무엇이냐? 왕이 제후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나라를 전국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 주었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제후들이 그 지역을 자기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제후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사를 이렇게 왕이 원할 때 군사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관계를 봉건 제도라고 했습니다. 봉건 제도. 그리고 이 중국 문명에서는 갑골 문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 뼈에다가 이렇게 금을 새겨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이제 점을 쳐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갑골 문자고 그게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히타이트 문명, 그 오리엔트 지역에다가 철기 문화를 전파했던 히타이트 문명,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또 페니키아 문명, 북아프리카에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페니키아 문자가 있었는데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라는 그런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 지중해 무역을 아주 활발한 지중해 무역을 하였다. 그리고 안쪽에 헤브라이 문명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위주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4대 문명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